환영합니다. 저희는 K-넷플릭스 왓챠를 클론한 가챠 시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사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짧은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란딴. 와, 대박! 와, 대박! 네, 저희 잠시 짧은 트레일러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요. 저희의 이 여정의 시작은 이 팝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주말에 같이 모였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맞아요. 간식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간식으로 이 팝콘을 구매하였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2등 쿠폰을 뽑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왓챠를 보고자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빨리 보고 빨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로딩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찐 한국인이라 점점 화가 스택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개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여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라이트하우스에서 왓챠의 사이트 주소를 넣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성능 점수는 저희가 낮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10점까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충격적이었지만 성능은 안 좋았으니까, 로딩 시간이 길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접근성 점수는 꽤 준수하다고 생각을 하여 약간 신난 마음에 그럼 마크업도 보고 접근성도 한번 분석해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반전이게도 마크업을 확인해 보았을 때 전혀 시멘틱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div와 스팬을 사용해서 div와 스팬이 주류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탭 키로 한번 이동해 보았을 때 논리적인 흐름도 아닐 뿐더러 아웃라인이 없어 제 키보드 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능과 접근성, 그리고 저희가 기능을 구현해보고 싶었던 기능이 있었는데요. 랜덤 가챠 서비스라고 고객에게 랜덤으로 영상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또 함께 구현하기로 저희는 목표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는 접근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업이 전혀 시멘틱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div와 스팬이어서 도대체 얘네가 어떤 구성을 하였는지, 뭐를 말하는 거지? 라고 알기가 힘들었고, 클래스 이름도 정말 난해해서 스크린 리더기와 보조기기가 알아듣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개발자들도 이게 뭘 표현하는 거지? 어떤 구성을 한 거지? 라고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여 저희 가챠 서비스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접근성 이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탭을 이동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위로 가고 밑에는 전혀 심지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챠 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성을 제공해 주기로 목표를 설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입니다. 맵 환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워닝 사인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의 크롬에서는 이렇게 동영상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예상치 못한 가로 스크롤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챠 서비스에서는 이런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도 함께 해결하여 모든 브라우저, 모든 환경이 동등하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목표를 설립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왓챠를 클론 코딩하는 데 있어서 기존 왓챠에 대비해 저희가 고려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기존 왓챠 성능 분석에 대한 자료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 왓챠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인데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제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라이트하우스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퍼포먼스 점수가 10점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점수가 이렇게 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온 이유에 대해 라이트하우스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표로 평가했음을 표시해주고 있고, 각 지표에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음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왓챠는 제 컴퓨터로 측정한 결과 첫 로딩 시간이 10에서 15초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페이지 로딩이 10초나 걸리는 걸 보면은 왜 10점이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라이트하우스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진단하고 리팩토링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특징적으로 성능 저하가 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3가지로 꼽으면은, 먼저 너무 긴 서버 통신 시간, 두 번째로 서드파티 코드의 로드,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자바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긴 수행 시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가 왜 성능에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페이지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딥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항목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페이지의 병목을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직접 기록을 해봤는데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복잡하긴 하지만 대충 둘러봐도 수많은 작업이 일어나고 있고, 페이지가 로드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병목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느낌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록에서 저희가 짚었던 3가지 병목이 일어나는 구간을 탐색하고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버 리스폰스가 긴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폰트 문제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웹 폰트들이 대량으로 호출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 위와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로 인해 서버단의 병목이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단에 LS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부분, LS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레이아웃 시프트라는 건데, 레이아웃의 변경이 크게 일어났음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폰트가 로드된 후에 적용이 되면서 이제 레이아웃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 네트워크 탭이라는 게 이제 개발자 도구에 또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제 한 페이지를 다 채우고도 넘길 만큼 많은 폰트를 호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버 리스폰스가 긴 이유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최적화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미디어의 로드가 많은 이제 OTT 서비스에서 압축률이 좋지 않은 JPG를 사용하는 것은 성능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불필요한 이미지의 로드와 캐싱 문제가 있었습니다. 왓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혹시 얘네가 캐싱을 이용해서 성능을 개선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던 중에 현재 페이지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미지, 아니면은 일본 서버에서 사용되어야 할 이미지들이 로드되고 캐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불필요한 이미지들이 로드되면서 서버 리스폰스가 길어지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드파티의 로드인데요. 서드파티라는 거는 사실 외부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건데, 이 외부 서비스 API를 호출함으로써 컨텐츠 로드가 딜레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는 사용자의 트래픽을 수집할 방법을 이제 따로 구현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이제 선택권이 없고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확인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실행되는 JS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능 저하에 영향을 끼치는 스크립트를 자주 사용해서 병목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도움에 접근하고 엘리먼트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등 성능 저하에 영향을 끼치는 스크립트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문제점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동적으로 엘리먼트를 생성하지 말고 엘리먼트를 기정의해 두고 셀렉터로 접근하여 속성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추가로 이런 부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왓챠의 스크립트가 엘리먼트의 스타일 속성에 되게 접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CSS 이름이 다음과 같이 이제 난수화되어서 알아볼 수 없는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emotion.j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emotion.js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JS 내에서 스타일링을 하는, 즉 그냥 CSS in JS라는 특징을 가지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명시도를 낮추기 위해 BEM이나 OCSS를 사용하지 않아도 클래스 이름을 난수화하고 고유한 이름으로 만듦으로써 명시도를 낮출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스타일을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라이브러리입니다.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성능 저하 문제가 있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빨간 박스 안에 노란색 부분이 스크립트를 해석하는 부분이고, 보라색 부분이 이제 브라우저가 렌더링을 하는 부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컴포넌트가 생성될 때마다 JS를 해석하고 렌더링하는 등 이제 리플로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서버 리스폰스와 관련된 성능 개선을 위해서 웹 폰트를 최적화하고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 스타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 편의성을 줄이는 대신 정적인 CSS를 사용함으로써 최적화된 스타일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앞서서 두 분이 아주 길게 우리가 왜 왓챠 서비스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분석 과정을 거쳐서 페이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그럼 저희 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앞서 나중에 더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 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페이지 로드를 하고 탭 키를 누르면 스킨 내비게이션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 메뉴도 모두 탭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메인 비주얼과 영상 리스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콘텐츠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탭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평가하기 페이지도 만들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별점을 체크할 수 있도록 기능도 함께 구현을 했습니다. 제가 별점을 줄 때마다 위에 있는 카운트가 같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을 다 만들었는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구현에 앞서 먼저 스토리보드와 와이어프레임을 제작을 했습니다. 스토리보드에서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페이지를 구성을 할 것인지, 어떤 흐름으로 어떤 인터랙션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렸고요. 와이어프레임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페이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프레임을 바탕으로 마크업을 하고 스타일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저희는 총 3개의 페이지를 제작을 했는데요. 각각의 페이지를 어떤 기능을 중점으로 해서 구현을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메인 비주얼은 사용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메인 비주얼에서 사용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서 사용자의 이목을 끌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뷰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 컨텐츠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텐츠 정보라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크롤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정보를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탭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하기 페이지인데요. 이 평가하기 페이지의 기능은 사용자 맞춤 영상 추천을 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자신이 시청한 컨텐츠에 별점을 매기고, 이를 기반으로 이 사용자가 좋아하는 영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별점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라디오 버튼을 활용하여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K-넷플릭스는 왓챠, 쿠팡 플레이도 지키지 못한 접근성을 지키면서 국내 최고의 OTT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였습니다.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 없이 정보 접근성을 높여서 이제 다른 서비스와는 차별성이 있는 OTT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왓챠와 어떤 점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크업을 개선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왓챠에서는 탭으로 메뉴에 접근이 불가능했고요. 메뉴 접근이 된다 하더라도 하위 메뉴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멘틱하고 목적에 맞는 태그를 만들어서 모든 메뉴와 링크, 버튼 등의 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무한 스크롤의 개선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를 짧게 만들었지만 왓챠의 경우에는 스크롤을 할 때마다 계속 끊이면서 새로운 콘텐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사용자는 푸터를 만나는 것이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일 만큼 어려운데요. 스크롤을 많이 하다가 다시 페이지 상단으로 가고 싶다 했을 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홈 버튼을 누르거나 메뉴 버튼을 눌러서 다시 페이지를 로드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새로 붙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단으로 올라가고 싶을 경우에는 다시 올라가려면 다시 스크롤해서 상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탑 버튼을 만들어서 무한 스크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왓챠의 경우에는 저극형 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왓챠의 모바일 웹에서는 로그인과 회원가입 그리고 결제 이외의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를 접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플을 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또다시 어플을 다운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자가 PC 환경에서 동일하게 PC와 동일하게 모바일 환경에서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반응형 페이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코드가 나와서 놀라셨죠?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디자인적 요소 혹은 코드에 대한 마크업을 표준에 맞게 하는 것만으로는 접근성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들었던 상세 정보 페이지의 탭 메뉴가 그러했고요. 이것을 마크업만으로 커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웨이 아리아를 적극 활용하여서 접근성에 맞게 컨텐츠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저희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성능 개선했니? 네, 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왓챠의 라이트하우스 결과와는 달리 아주 아름다운 초록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차에서는 병목 없이 건너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차 홈페이지 괜찮으셨나요? 네. 앞에서 저희 훌륭한 팀원분들이 너무 가차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주셔서 저는 저희의 여정 기록을 공유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으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프로젝트에 활용한 칸반 차트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할 일, 하고 있는 일, 끝난 일, 우리의 목표, 해결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딱 보셨을 때 문득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드실 겁니다. 왜 굳이 종이로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해 드리자면 이유는 저희는 사람 눈앞에 이렇게 종이를 띄워놨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는 쉬지 않고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자극을 받고자 이런 차트를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온라인일 때는 노션을 같이 겸용하면서 칸반을 같이 활용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딩 컨벤션 유지 해주시겠습니까? 네. 코딩 컨벤션 유지 태스크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할 일의 위치에 돼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해야 할 계획에 대해서 이 코딩 컨벤션을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할 일 계획에 놓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할 때 하고 있는 일 두 번째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마치게 되면 다 하고 나면 끝난 일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됨으로써 하나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 저희는 칸반 차트를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정리를 해서 쌓아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태스크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처음에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보통 많이 하는데 장황한 계획을 세우게 되다 보면은 처음에 계획만 세우는데 상당한 시간을 끌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칸반 차트를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간단한 태스크들을 잘게 쪼개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점진적인 빠른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활용했던 것은 KPT입니다. KPT의 약자는 Keep Problem Try의 약자로 애자일 회고 방법론입니다. 칸반 차트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업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것 또한 계획을 한 방법인데요. 좋았던 부분은 킵에 두고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은 프로블럼에 두고 그리고 당장 실행 가능하거나 프로블럼에 대한 해결책은 트라이에 넣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Git 플로우입니다.
현업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플로우를 차용해서 저희는 버전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조에서 별도로 명세한 커밋 컨벤션이나 git 컨벤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걸맞는 그런 사용법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았던 경험은 애자일한 노션이었습니다. 발표 시작 부분에 제가 칸반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적극 활용한 그런 화면입니다. 칸반을 이제 적극 활용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나치게 큰 계획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약 30개의 태스크를 애자일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좋았던 경험은 리팩토링과 코드 리뷰를 한 경험이었습니다. 마크업부터 각 파트를 다르게 해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과 강점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섹션별로 완료됐을 때 서로의 강점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상호 보완하고자 이렇게 리팩토링과 코드 리뷰를 큰 모니터를 두고 다 같이 모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면서도 서로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것을 정말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값진 경험을 했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서 가장 값진 경험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고 직접 체험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서로 강점을 주고받는 이런 경험이 전 프로젝트에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배우는 것도 많이 남고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경험, 접근성과 성능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시작했었던 두 가지입니다. 앞서 저희 팀원분들이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성능이나 접근성 면에서 큰 개선을 이뤘었기 때문에 목표에 달성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왓챠 같은 규모가 큰 페이지에서 접근성과 성능을 일부 개선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입니다. 첫 번째로 가차 랜덤 버튼을 저희가 구현하지 못하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차 프로젝트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었던 랜덤 플레이 기능을 저희 구현을 하지 못했는데, 이외에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해보고자 하는 더 많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족해서 저희가 실력 부족으로 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JS를 자바스크립트를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더 많이 구현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더 인터랙티브한 그런 웹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부족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희가 여백 같은 부분들은 통일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리팩토링 작업을 다시 한번 거쳐야 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겪어서 다음에는 사전부터 고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화면이 안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크로스 브라우징 첫 목표로 저희는 IE 10 이상을 포커스로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과정, 그리고 인풋 등 이슈가 발생해서 IE 호환에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는 사전에 미리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할 때 더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왓챠를 뛰어넘는 가차가 되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이 발표하는 순간이 이 여정의 최종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쉬웠던 점을 잊지 않고 가차 프로젝트를 관리해서 추후 자바스크립트 수업 및 리액트 수업을 들으면서 지속 개선해서 왓챠를 뛰어넘는 가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주간 저희를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신 테레사 강사님께 저희 왓챠 쿠폰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